나는 삶이 확실해야 돼. 정해져 있어야 돼. 자, 이 사람들이 사실 잘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불안과 우울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불안과 우울이 높은가?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른 건데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선택에 고민 많이 하지 않나요? A라는 선택이 옳을까? B라는 선택이 옳을까? 내가 지금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물건을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A를 선택했다가 B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 B를 선택했다가 A를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을까? 자, 이 선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잠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A냐 B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건 늘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잘 선택했어 라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른 건데 사람마다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불러요. 사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 전쟁이 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913년 세기말 여름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 책에는 200명이 넘는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왜 이름이 1913년 세기말 여름이냐? 19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모든 200명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언제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일기장에다 뭐라고 쓰고 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가를 적었던 책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논문 쓰고 있고 히틀러는 병역 기피를 하면서 군대 안 끌려가려고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 누구 한 사람도 다음 해인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질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실제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가게 되면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인데 1913년 여름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나는 내 인생 고민만 하고 있었지 당장 내년부터 유럽 전체에서 600만 명이 죽게 되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일이 터질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게 삶의 불확실성이 원초적으로 높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의 뇌가 다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Intolerance to Uncertainty라고 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못 참아요. 내가 여행 계획을 다 짜놨는데 비행기가 1시간만 연착돼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계획 꼬였는데 도착해가지고 기차표 바꿔야 되는데 막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그런 계획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도착하면 기차표 사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먼저 사니?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는 삶이 확실해야 돼. 정해져 있어야 돼. 나는 항상 오후 2시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 4시에는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이런 패턴이나 루틴이 깨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자, 이 사람들이 사실 잘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불안과 우울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불안과 우울이 높은가? 사고가 경직되어 있을수록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취약하다라고 해요.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불확실한 세상을 인정하기가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내가 어떻게든 내 뇌 안에서 세상의 확실성의 모델을 만들어놔야 하는 경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요, 경직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뇌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결 회로들이 많이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살면서 터득한 나만의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뇌는 주로 사용하던 신경세포들만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영역이 아마 두꺼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많이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뛰어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종류의 연결을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던 어떤 뇌의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취약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케이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궁금증, 호기심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더 유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채널의 이름이 궁금한 뇌인 이유기도 해요.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전환을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 가득한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것,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라는 건요, 내가 새로운 상황에 자주 노출될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늘 하던 걸 똑같이 하고 있을 때는 궁금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내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어떠한 경험들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자연스레 호기심이 올라가게 되고, 이 호기심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게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나의 성장 루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깊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뭐냐면 평범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인생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 특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하던 것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얘들. 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나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많은 그 옵션들이 열리게 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이 다각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엘레인 폭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동 훈련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핵심 훈련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이는 거라고 해요. 내가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너무 큰 불확실성에 노출시키게 되면 불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훈련부터 시작을 해요.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친구한테 전화해보기. 여보세요? 안녕. 나 동선이야, 동선. 장동선. 아우, 막 생각만 해도 막 그 되게 오그라들죠. 이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완전히 불확실하잖아요. 누구세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꺼져!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좋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딪히고 나면 내가 불안해하거나 뭐 어떻게 반응할까 불확실하던 상황이 생각보다 잘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큰 일이 아니지만 내가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종류의 불확실성에 노출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즐겨서 하는 것들 중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방문해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간 경우에는 뇌가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면서 학습을 하고 유연성, 적응성이 늘어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뇌가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에 노출됐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돛담배로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뱃사람들이 수영을 할 줄 몰랐더라고요. 근데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갑판 위에도 배 안에도 되게 많은 물이 흘러들어오고 파도물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배 안에 막 물이 밀려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만 웬만큼 물이 들어와 가지고는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 깨닫고 나서야 좋은 뱃사람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배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항구 안에만 있을래, 이게 또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폭풍우도 치고 파도도 들이닥치고 이게 인생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변화가 닥쳐오건 유연성과 기민성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도전과 변화를 응원합니다.